저는 한상구라고 합니다. 올해 75살이죠. 평생을 깊은 산속에서 약초만 캐며 살아왔어요. 손녀 지은이가 서울에서 큰 발표를 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엔 그냥 전화로 축하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꾸 쓰라렸죠. 지은이는 어려서부터 저와 함께 산을 다니며 약초 이름을 외우곤 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생명공학 박사가 되어서 세계적인 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가서 봐야겠더라고요. 밤 10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어요. 산골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중간에 버스가 고장나서 1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죠. 새벽 4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기차 안에서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섞여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울역에 내렸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죠. 모두들 말끔한 양복을 입고 깔끔한 구두를 신고 있는데 저만 낡은 등산복에 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일이었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저를 보고 카드 찍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가버렸어요. 서울 사람들은 참 바쁘구나 싶었죠. 코엑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쯤이었어요. 건물이 정말 크더라고요. 유리로 된 벽이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 지은이가 발표를 한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입구에서 명찰을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가방을 맸더라고요. 저는 플라스틱 바구니 하나만 들고 있었죠. 그 안에는 지은이가 좋아하는 도토리묵과 집에서 말린 약초 몇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명찰을 받을 때 직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지은이 할아버지라고 말하니까 들여보내 주더라고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로비는 정말 넓었어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라니.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죠. 구석진 소파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를 찡그리기도 했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몸에서 흙냄새가 났나 봅니다. 부끄러웠지만 참았어요. 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분이 왜 이런 자리에 왔을까? 냄새가 나는데. 이런 말들이었죠. 가슴이 쓰라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은이를 보러 온 거니까요. 점심도 못 먹고 기다렸어요. 매점에서 파는 음식값이 너무 비쌌거든요. 집에서 가져온 도토리묵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그것도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꼬르륵거렸지만 참았어요. 드디어 발표장 문이 열렸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갔어요. 저는 제일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죠. 무대가 멀리 보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지은이만 볼 수 있다면요. 무대 위에 큰 스크린이 있고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곧 우리 지은이가 저 위에 서서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이런 큰 자리에서 발표하는 손녀를 보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사회자가 나왔어요. 영어로 뭔가 길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박수 소리가 나면 따라서 쳤습니다. 그러다가 한지은 박사라는 말이 들렸어요. 가슴이 쿵 뛰었죠. 무대 옆문으로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더라고요. 어릴 때 산에서 뛰어다니던 그 아이가 이렇게 의젓해졌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지은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곧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어였지만요.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지은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그림들이 나왔어요.
화학 구조식인가 뭔가 하는 것들이었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정말 전문가 같아 보였죠. 중간중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따라서 쳤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한 발표를 하다니 자랑스러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옆 사람이 저를 힐끗 보더라고요. 너무 세게 박수를 쳤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서양 사람이었어요. 뭔가 질문을 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지은이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 서양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웅성거렸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는 건지. 지은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통역사가 마이크로 설명했습니다. 질문자는 이 연구가 민간요법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민간요법이 뭐가 나쁘다는 거죠? 지은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영어로 길게 설명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서양 사람은 계속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수근거렸죠.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어요. 또 다른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사람 같았어요. 이런 연구는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무례했어요. 지은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당황한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일어나고 싶었죠. 우리 지은이를 저렇게 몰아세우다니. 하지만 여기서 제가 나설 수는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발표를 멈췄어요. 스크린도 꺼버렸죠.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어요. 지은이가 마이크를 잡고 뭔가 말하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지은이가 한국말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더 술렁거렸죠.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단해 보였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은이가 뭘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이상하게 예감이 좋았습니다. 지은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의 진짜 원천은 제 할아버지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저 얘기를 하는 거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뭔 상관이야. 또 감상적인 얘기네. 이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제 할아버지는 55년 동안 산에서 약초를 캐셨습니다. 지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죠. 어릴 때부터 저에게 어떤 풀이 어떤 병에 좋은지 가르쳐 주셨어요.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학 구조식이 아니었어요. 산속 사진이 나왔죠. 낡은 등산복을 입은 한 노인이 약초를 캐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저였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지은이가 몰래 찍었나 봅니다. 사진 속에 저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고 있었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이분이 찾아낸 특별한 약초 조합이 바로 HX-301의 핵심입니다. 지은이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죠. 어떤 사람은 고개를 흔들고 어떤 사람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 약초들의 사진이었어요. 도라지, 더덕, 오가피, 산삼. 모두 제가 평생 캐온 것들이었죠. 지은이는 각각의 성분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약초들을 특별한 비율로 섞으셨어요. 3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요. 지은이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 비율을 과학적으로 분석했고 놀라운 항암 효과를 발견했죠.
앞에 앉은 서양 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비꼬는 투였죠. 혹시 여기 와 계신 건 아니죠? 사람들이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가 앉은 쪽을 바라봤습니다. 네, 와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일어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입니다. 지은이가 다시 말했어요. 카메라맨이 저를 찾아서 화면에 띄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낡은 등산복을 입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한 제 모습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야? 아까 로비에서 본 그 사람 맞네. 냄새 난다던 그 할아버지? 온갖 소리가 들렸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지은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축적하신 지식을 제가 과학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신약 후보 물질이에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죠. 민간요법이라고 무시하셨죠? 지은이가 아까 비웃던 서양학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것은 수천 년간 검증된 지혜입니다. 현대 과학이 증명해낸 것이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95% 종양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었고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혜였습니다.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한 일은 그것을 과학의 언어로 번역한 것뿐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줄 줄 몰랐어요. 평생 산속에서 혼자 지낸 제가 이런 큰 자리에서 인정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장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뒤쪽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숨고 싶지 않았어요. 앞에 있던 서양 학자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하더라고요. 자료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들이었죠. 지은이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했어요. 그 약초 채취 방법이 중요한가요? 한 학자가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네, 할아버지는 달이 차는 날에만 채취하세요. 그리고 뿌리를 다치지 않게 특별한 방법을 쓰시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달의 주기에 따라 식물의 성분 농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채취 방법에 따라 활성 성분이 보존되는 정도도 다르다고 했어요. 카메라가 계속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달랐죠. 아까는 호기심 반 경멸 반이었다면 이제는 존경과 경의가 섞여 있었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쳤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죠. 저를 향한 박수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브라보, 인크레더블. 서양 사람이었는데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Your wisdom saved us. 제 지혜가 우리를 구했다는 뜻이었어요. 다른 외국 학자들도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한국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서서 박수를 쳤어요. 저를 위한 박수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산속에서 혼자 지내면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다니요.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지은이가 그 사람을 보며 말했어요. 박 박사님, 어디 가세요? 그 사람이 박 박사였나 봅니다. 라이벌 제약회사 사람이라고 지은이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았어요. 박 박사가 고함을 쳤습니다. 이런 홍맹랑한 발표가 어디 있어? 과학학회를 우습게 보는 거야.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죠. 오히려 사람들이 박 박사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왜 저러나, 질투하나 보다, 이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박 박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봐요. 가방을 들고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박 박사가 나간 후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더 열성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약초를 연구하셨나요? 가장 어려운 약초는 무엇인가요? 모두 저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지은이가 대신 답변해줬습니다. 할아버지는 20살부터 약초를 캐기 시작하셨어요. 지금까지 5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에 오르셨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가장 귀한 약초는 천년 묵은 산삼이라고 하셨어요. 평생 단 한 뿌리밖에 못 찾으셨대요. 지은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산삼으로 만든 약이 제 연구의 핵심이었어요. 한 학자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지식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의학과 현대과학의 완벽한 결합이네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무시당하며 살던 제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산속에서 혼자 약초만 캐던 늙은 촌부가 세계적인 학자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지은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무대로 올라오세요. 마이크로 말하더라고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라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했어요. 올라가세요. 뵙고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리쳤죠.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거든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분이 제 팔을 살짝 잡아주셨어요. 가세요, 할아버지.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용기가 났어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한 걸음씩 내딛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일어서서 악수를 청하기도 했어요. 정말 꿈 같았죠. 무대에 오르니까 다리가 더 떨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눈에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수백 개의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환한 표정들이었어요. 지은이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이 아이가 이렇게 커서 저를 이런 자리에 세워주다니. 지은아, 저도 목이 메였어요. 할아버지가 뭘 했다고 이래?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든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훈훈한 분위기였죠. 마이크를 건네주더라고요. 처음 잡아보는 마이크였어요. 무거웠습니다. 저는 글을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산이 제 스승이었어요. 평생 산에서 배운 걸 지은이가 세상에 알려주었네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약초는 그냥 캐는 게 아닙니다. 산과 대화해야 해요. 언제 어떤 풀이 필요한지 산이 알려줘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말했습니다. 한 외국 학자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존경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겁니다. 통역사가 번역해 주었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앞으로 계속 연구에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또 다른 학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지은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 연구팀의 고문이 되셨어요. 앞으로 전 세계 연구진과 함께 일하실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명함도 주고받았죠. 물론 저는 명함이 없어서 그냥 인사만 했지만요.
어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짧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산에서의 삶, 약초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을요. 저녁에는 지은이와 함께 호텔에 갔어요. 생전 처음 들어가 보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침대가 집 안방만큼 컸어요. 지은이가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라고 했죠.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촌부의 지식이 세상을 구할 수도 있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산골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반겨주었어요.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다더라고요. 상구 형님이 대단한 분이었네요. 평생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내려가요. 연구소에서 젊은 과학자들과 함께 일합니다. 제 경험담을 들려주고 그들은 그걸 과학으로 풀어내죠. 정말 신기해요. 얼마 전에는 외국에서 학자들이 찾아왔어요. 직접 산에 올라가서 약초 캐는 법을 배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주었죠. 55년 묵은 지식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지은이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그냥 우리 손녀예요. 가끔 연구가 막힐 때면 산으로 올라와서 함께 약초를 캡니다.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해요. 사람들이 저를 현대의 약초 스승이라고 부른대요. 거창한 이름이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평생 혼자 살았던 외로운 노인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